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에도 찾아온 월간 행동사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에도 한번 모여서 이제 녹음을 했었고 이제 오늘 또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셋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하다 보니 네. 불면증이신 분들이 이제 틀어놓고 자기 좋다. 네, 맞아요. 마음이 평화. 수면 음악처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이게 텐션을 올려보고 싶은데 참 셋 다 성격이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분 섭외해서 좀 텐션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행동사 뉴스를 먼저 전해드릴게요. 요즘에는 어떤 뉴스가 있죠? 예, 캔디맘입니다.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누군지 소개도 안 해주고. 저희 5월에 심뜰에서 바자회 했었고요. 어서와 심뜰은 처음이지.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날씨도 되게 좋았고, 후원품도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 물건을 싸게 잘 살 수 있었고, 아이들도 만나는 시간 가져서 그날 보고, 지금 은우 인보자님이셨던 분이 어스한테 딱 꽂히셔서 네. 지금 어스 인보하시죠? 그런 행운도 있었고요. 그렇게 심뜰에서 잘 바자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은 물건으로 그때 못 오셨던 분들 위해서 입양뜰에서 6월에 또 미니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친목도 다지시고 물건도 싸게 가져가시고 예, 그랬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게시판이 굉장히 핫해요. 열기가 대단하죠? 뭐 때문에 그렇죠? 네, 캔디맘님 아이디어였잖아요. 예, 말씀 주세요. 네네. 저희 아이들 보면, 공고 사진이라든지 그때 처음에 구조했을 때 너무 아이들이 안쓰러운 그 모습이죠. 세상에서 제일 낮은 모습이죠. 열악하고 아프고 뭐 이런 모습들로 구조되었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우리가 기록으로 다 남겨놓고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보면 처음에 나한테 왔던 그 모습도 생각나면서 뜻깊을 것 같아서 지금 콘테스트를 하고 있죠. 사진 애프터 뭐 올리셔서 비포 애프터 올리셔서 이렇게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6월 말까지 계속 글을 올려주시고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7월 초에 콘테스트를 열어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근데 이 글이 올라갔을 때, 저희 방송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아마 콘테스트는 마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오늘이 22일이어서. 편집을 빨리 해주신다면 네. 편집자.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월말이 다가오면 바쁘지만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더 특별한 소식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미 여름이죠. 너무 네. 더운데 혹시 여름 단기인보 이런 거는 없나요? 예, 맞아요. 지금 7월부터 7월, 8월, 9월에는 너무 더워서 특히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파프리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다. 파주의 아프리카. 그래서 너무너무 더워서 진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덥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도 막 자주 끊기는 곳이고, 그래서 비 많이 오면 또 비 때문에 끊기고, 더울 땐 더워서 끊기고, 그래서 아이들 여름 단기 인보를 보내요. 7월, 8월, 9월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있으면 글이 올라갈 건데 그때만이라도 아이들 데려가셔서 좀 시원하게 집에서 보낼 수 있게 그렇게 돌봐주시면서 일기도 써주시고 얘가 집에 오면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거 써주셔서 입양길도 열릴 수 있게 그때 그렇게 여름 단기 인보를 시작할 겁니다. 네. 많이 이것도 참여를 해주세요. 강아지 없는 분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함께 해보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회에 단기 인보니까 네. 좀 많이들 네, 용기 많이 내서 신청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왜 지난번에 입양이랑 인보에 대해서 유튜브에 방송을 올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차 한번
참고해 주세요. 처음이시라면 내가 아직 강아지랑 살아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점점 관심이 가고 이 아이를 꼭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다. 그러실 때는 먼저 그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과 또 이렇게 아이를 돌보면 되는구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회차 꼭 한번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잠시 그 휴식을 갖고 계시는 프로 인보자분들 네. 꼭 이번 여름에는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데 분홍고래님 괜찮으세요?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괜찮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도 고양이 방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서 여기 에어컨도 안 나와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희가 잠시 이제 고양이 방 문을 열면 사실은 그 찬 기운이라도 조금 나누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자마자 분홍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닫고 복도에서 네. 찬바람 하나 없는 곳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입양이 가능하십니다. 네. 알러지 약을 드시면서 아이들 뭐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반려 알러지다 생각해요. 반려동물처럼 저와 함께 가겠죠, 영원히. 네. 용기 내주세요. 네, 많은 분들 신청서 폭주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주제 해외 입양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해외 입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네. 이제 좀 주제를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그죠? 네, 그죠. 궁금한 맞아요. 사항도 많고, 답변 드릴 것도 많은데, 이것도 이제 혹시나 듣다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네, 이게 오늘은 거의 이제 사실은 저 혼자 집에서 녹음해올까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쵸. 네, 어차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그 행동사 해외 입양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뭐 아이들 이동 공지도 올리고 해외 입양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모금 글도 올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저 혼자만 답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해하셨던 내용이니까 다 같이 들어봐 주시고 또 중간에 또 이거는 왜 빠졌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번외도 할게요. 일단 해외 입양이 참 관심이 많아요. 네. 보호소 아이들도 그렇고 인보자분들도 네. 내 아이가 혹시나 해외 가서 정말 그 사진 우리 한 번씩 소식 오잖아요. 예. 저렇게 그림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관심이 높은데 먼저 일단은 해외 입양이 네. 뭔지. 해외 입양. 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입양, 그러니까 한국 국내 영토 제주도를 포함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영토가 아닌 뭐 주로 저희가 많이 보내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아주 가끔 유럽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외 거주하는 그쪽 현지 인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우리 교포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민들이 입양을 하시는 경우가 바로 해외 입양입니다. 그 행동사가 처음 해외 입양 진행했던 게 언제죠? 사실 제가 이제 워낙에 그냥 회원으로 있다가 뭐 운영진 활동하면서 해외 입양을 처음 보냈던 거가 저의 첫 그 아이는 2016년 8월이었어요. 예, 만보라는 아이였고요. 사실 뭐 이태원에서도 그 몇 건의 그 해외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 국적 가지고 계시는 국내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이 이제 입양을 하셨던 아이들도 있어요. 뭐 골드나 사실 여기 캔디맘님 그 인보하셨던 골드나 모카 그리고 또 루소라는 아이도 이제 해외 입양이 그 가족분들한테 입양이 되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기 사시다가 데리고 가시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진짜로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했던 건 만보라는 아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해외 LA 쪽 그때 거주하시던 한국 커플 분들이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가 2016년 8월이었고, 출국한 날이 8월 30일인 거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첫 아이라서. 네, 첫 아이라서. 그리고 좀 슬픈
소식이 있었죠? 저 이렇게 맨날 울어서 녹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보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네. 떠났어요. 네, 지난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올해 2월 초. 네. 그러니까 사실 만보가 그럼 나이가 한 7살밖에 안 되거든요. 16년에 떠났고 그때가 대략 1살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입양자분이 갑자기 저한테 막 전화가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인가 하고 받았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는 그 동명이인이 또 계셔가지고 그분인가 했다가 처음에 루이가 떠났다. 루이가 그 영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지? 그 루이가 누구지?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만보였어요. 너무 놀라셨고 갑자기 그냥 잘 놀다가 픽 쓰러져서 심장마비가 왔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도 나고 말이 읽지 못하겠는데 네. 사실 가족분들의 그 슬픔을 생각하면 참 뭐 저희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조차도 되게 사치스럽죠.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만보가 또 예. 그래도 첫 그런 길을 열어주어서 아이들이 많이 입양을 갔고요. 그때 사실 저희가 그 입양 진행을 할 때 처음에 정말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캔넬 안에 갇혀서 열 몇 시간을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애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때 이제 그 찬성과 반대하는 이제 이렇게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독하다고 어떻게 애를 그렇게 열 몇 시간을 깜깜한 크레이트 안에 실어서 보내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지만 만보가 그때 처음에 임시보호를 갔다가 나중에 위탁처로 가고 애가 너무 놀고 싶은데 사실 위탁처에서만 평생 지낼 수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용기 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진행을 했었고 너무나 가서 잘 지냈죠. 예, 너무나 가서 잘 지내서 우리 이제 해외 입양을 적극적으로 하자. 네, 이렇게 다 의견을 바꾸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이제 경험이 너무 없었다 보니까 네, 겁도 나고 맞아요. 예. 가면 잘 살 텐데 알면서도 이제 그 보내는 과정이 너무 너무 무섭죠, 사실. 네, 무섭고 걱정되고. 혹시라도 왜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때 아주 조그만 말티즈 애기였나 그랬는데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착했는데 애가 잘못되어 있었대요. 다른 단체 아이가. 네, 그렇죠. 우리 단체는 아니고.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내서 제가 지금까지 그 합계를 보니까 대략 한 잠깐만요. 거의 한 450에서 500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더라고요. 요리를 하셨습니다. 네, 2016년에는 만보 하나가 떠났었던 거고 2017년 초반부터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열심히 보냈어요. 그래서 거의 500에 가까운 아이들이 해외를 떠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실은 뭐 비행기 안에서 뭐가 잘못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 보낼 때는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막 전날 스텝 집에서 아이들 재우고 스텝 몇 명이나 다 막 반차 내고 네. 연차 내고 따라가서 그렇죠. 막 영화 찍으면서 울고 막 그러고 보냈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너무 그 도전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걱정됐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앞서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봤기 때문에 용기 내서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나쁜 소식으로 그러니까 뭐 가는 중에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뭐 없었어요. 현지에서 아이를 놓쳐서 다시 유기견이 맞아요. 됐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려온 적은 아직까지 없어서 적어도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예. 물론 뭐 별이 된 아이들이 몇 있어요. 사실 생각보다 빨리 별이 된 아이들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소식을 들었지만 사실 이미 입양을 갔고 그 아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또 저희 행동사의 아이로 별이 된 아이 소식에 올려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추모는 뭐 가족분들보다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네. 사고는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죠. 그렇죠. 사고보다. 보내도 걱정, 네. 안 보내도 걱정.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 입양을 가게 되는 아이들, 네. 보고소 아이들도 있고, 네네. 뭐 현재 이제 국내 인보 주민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그 가게 되는 아이들의 선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뭐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외 입양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건지. 네. 네. 참 이게 뭐 우선은 기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아지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5만 군데를 다 같이 함께 다닐 수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가족들끼리도 자주 모이는 그런 뭐 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이 계시거나 너무 어린 아이가 있거나 혹은 그리고 다른 집에도 강아지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드세거나 뭐 아이만 보면 너무 짖는다거나 다른 강아지만 보면 막 잡아 먹을 듯이 막 짖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입양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른 강아지랑 잘 지내야 되고 사람하고도 친화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그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제외가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 손 너무 안 타고 사람만 보면은 막 똥오줌 지리면 사실은 이미 가는 거부터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제외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 아무래도 뭐 여기나 또 해외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아서 어떤 아이 뭐 믹스견이건 아니면 어떤 뭐 종이 있는 아이건 무조건 예쁜 아이에 좀 많이 꽂히는 편이기는 한데 뭐 외모는 그래도 다행히 정말 각각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예, 우리 생각에는 제가 과연 막 예를 들어서 성소가 약간 뻐드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약간 못났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던 얼굴인데 별명이 성소 깨비였죠. 네네. 성소도 깨비. 해외에서는 너무 이제 매력적이고 애기 성격 진짜 애기 근데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는 성격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봐 주시는 가족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외모적으로 이제 어필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이 또 해외에서는 바로 입양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쁜 외모라는 게 정말 뭐 눈, 코, 입 예쁜 거보다도 그러니까 그 꽂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사람은 삐죽이 털이 좋다. 네,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짧은 다리가 더 좋다. 뭐 맞아요. 어떤 사람은 긴 다리가 좋다. 뭐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왜 호국 있잖아요. 네네네. 예, 호피 진도한테도 꽂히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한국에선 그래도 좀 소형견을 더 선호하시잖아요. 이제 가정 그렇죠. 예.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집이 좀 다 이렇게 뭐 주택이 아니고 하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대형견들 많이 입양해 주셔서 특히 행동사양 대형견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입양길이 열려서 진짜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는 경우에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해외 쪽에 현지 파트너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가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개인이 신청서를 써서 이제 입양을 보내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 단체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체는 어떤 곳이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해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도 이제 각각의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워낙 저희 행동사도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그 운영하는 봉사자들이 다 그냥 봉사자인 거 아시죠? 각자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음에도 중간에 이제 어떤 짬나는 시간을 통해서 봉사를 해서 하는 그런 운영되는 단체고요. 해외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도 사실 입양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힘든 그런 그 작업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이제 그 아이를 받아줄 수도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캐나다 쪽에 한 단체와 저희가 협업하고 있고 미국에도 두 단체 정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행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고 네. 이제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입양을 하고 싶어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도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단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입양 진행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단체로만 가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그 아이에 대한 그 정보를 물어보세요, 먼저.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떤지,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은 없을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둘째 강아지로 입양이 된다면, 다른 강아지가 있어도 되는지, 뭐 고양이 집이면 괜찮은지, 어린아이랑 잘 지내는지,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저희가 행동사에 그 신청하시는 분들 입양과 인보 상담하듯이 똑같이 해요. 먼저 신청서 받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진을 주로 받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거기 운영진들이 직접 홈체킹을 가세요. 가서 다 사진으로 찍고 그다음에 비디오로 남기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또 인터뷰도 한 번 더 하고요.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운영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국이나 그쪽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또 서류를 추가적으로 뭐 심사하는 경우들도 각각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건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해외 입양 단체의 경우 이제 직접 홈체킹도 가고 이제 좀 강도 높은 인터뷰를 해서 이제 입양 진행을 하는데 그 입양자의 재력도 어느 정도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그거를 뭐 뒷조사까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같이 사는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특히나 한 번 아이 아프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병원비가.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거기가 강아지 보험이나 이런 게 되어 있어도 크게 커버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이를 케어하려면 재력이 아예 없을 순 없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소득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왜 지금 나이 만 27세 미만에 대해서는 임시보호까지는 몰라도 입양은 굉장히 까다롭게 하잖아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제한 두는 이유가 무엇보다 아이랑 앞으로 20년 가까이를 정말 물 하나 떠먹을 수 없는 그런 생명체를 돌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고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안정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꼭 확인을 하죠. 그래서 가끔 저희한테 이제 그런 사진들을 주세요. 그 환경 사진을. 근데 간혹 너무 부러운 집들이 많아요. 막 그쵸. 예, 이게 마당이라고 주셨는데 이거 혹시 무슨 공원 아니냐? 맞아요. 네, 뭐 그런 아이들이 몇 있어요. 예, 몇 있어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네. 그리고 맞아요. 막 별장 사진도 와요. 별장이 뭐 두 개다. 뭐 그러면서 뭐 여름엔 여기, 겨울엔 저기. 뭐 그래서 늘 항상 함께 다니는. 진짜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막 뭐 별장이 있고 이런 분들한테만 보낸다는 건 아닌데 가끔은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야 사람이 입양 가고 싶다.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네. 그 사진 기억나요? 제가 지금 이름은 지금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으로 아마 입양 갔던 아이일 것 같은데 수의사가 그 집으로 오는 와서 검진하던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나요. 네네네. 그런 경우 뉴욕이요? 네. 수의사? 혹시 TT 말씀하시나? TT였나요? 네. 제가 클리어님이 인보에서 보냈던 예, TT였군요. 맞아요. TT가 좀 약간 그분이 그러셨던 분위기거든요. 사실 네. 한국에서도 사실 제가 처음에 그 병원 데리고 가면은 우리 그 같이 함께 일하시는 그쪽 병원 선생님이나 TT를 좀 이렇게 좀 편하게 다루시지, 제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다니던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벌벌 떠셨거든요. 그러니까 TT가 아무래도 좀 덩치가 한 24kg 되다 보니까 한번 물면 또 크게 물릴 수 있잖아요. 겁도 많았죠. 겁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 입양자분이 얘를 의사를 불러서 집에서 검진받게 하고 그루밍도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얘는 비행기를 캔넬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멘탈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이 강아지가 언제나 옆에 있어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멘탈의 사람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강아지를 데리고 기내에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여름 휴가 때도 맞아요. 기내 타고 네, 가고 했었죠. 뉴욕이 집인데 여름 휴가 LA 본가에 가느라고 애를 기내로 데려가서 애가 아래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모습 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죠.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죠. 그런 강아지들이 몇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네, 맞아요. 지금도 네. 생각나요. 그 장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누구더라? 그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댁은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집이었는데 강아지한테 커다란 마당 주고 싶다고 이사 가셨어요. 어머나. 네, 뭐 그런 소식들이 올 때마다
때마다 뭐 꼭 그게 뭐 재력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아이가 소음공해나 이런 거 너무 싫어하니까 일부러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입양자분들 중에서. 근데 그거는 사실 돈의 있고 없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돌봐주는가의 척도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 너무 부럽고 너무 뿌듯해요. 사실 그런 소식이 오면. 네. 그쵸. 예. 가서 잘 살고 있는 그 소식만큼 참 기쁠 수가 맞아요, 없죠, 저희가. 맞아요. 예. 잘 보냈다 싶고. 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림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사실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국내로 가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 모두가 이제 가서 이렇게 그림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해외 입양 단체에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저런 아이가 있어요 하고 이제 리스트도 보내고, 네. 그쪽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후보로 올리는데, 그렇게 후보에 오른 아이들은 국내 입양은 불가한가요? 그러니까 동시에. 동시에 네. 동시 진행이 조금은 힘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말을 일일이 다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완선이가 갔죠. 완선이가 대형견이고 사모예드 믹스이고 국내에서는 사이즈도 그렇고 약간 성격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국내에선 꿈도 못 꿨어요. 사실 입양 자체를.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 결코 쉽진 않았어요. 1년 넘게 아이가 가족을 찾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계속 신청서를 받고 상담하고 또 평가하고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캔슬시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가 털컥 이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만약 저희 여기서 입양 보낼게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파트너십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는 해외 쪽에 공고가 올라갔을 때는 국내에서 입양은 중단시키는 편이에요. 예. 근데 어떤 때는 해외 쪽 단체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너무 못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 국내에서도 만약에 좋은 소식이 오면 보내셔도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든 해외든 먼저 네, 결정되는 쪽으로 맞아요. 진행이 예, 되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해외 입양 가는 경우에도 네. 이제 그 입양자가 책임비를 내잖아요. 거기에 네네. 그러니까 해외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만약에 단체를 통해서 가면요, 그 모든 뭐 상담, 평가, 그다음에 승인, 뭐 비용의 문제는 그냥 그 해외 쪽에 있는 파트너 단체와 그 입양자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간혹 우리가 협업하는 단체가 없는 뭐 시카고, 시애틀은 지금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뭐 이런 그쵸. 이제 그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입양비를 받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입양비가 20만 원이잖아요. 네. 예, 거기에는 이제 중성화 비용, 마이크로칩 비용, 기본 접종 비용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명목인데, 해외를 이제 보낼 때는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늘 경비 올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입양 가족 전액 부담, 이거는 뭐냐면 입양 가족분들한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0불인가 650불을 받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900불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항체가 검사라는 것도 해야 돼서 그런 추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고 서류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캐나다는 캐나다 달러를 받고 있어요. 그게 900 캐나다 달러인가 뭐 그렇게 받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거는 뭐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접종비와 중성화 비용에다가 뭐 그 외에 항공비가 그쵸. 요즘 대한항공이 기본 30만 원이고 무게가 초과될 때 60만 원이에요. 예, 60만. 올랐네요. 네, 올랐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그 외에 캔넬이라던가 물통이라던가 뭐 이동 비용 이런 거 그냥 대략 뭉뚱그려서 그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해외 입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해외 이동 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